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호근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사용자 참여 디자인 동영상 보셨죠? 저희도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기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실습을 준비하게 된 목적은 사전기획이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절차들, 그러니까 배치 계획, 평면 조닝, 층별 구성, 대안 제시 요거를 직접 수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그 문제를 경험해 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을 찾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각 팀별로 따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형성해가면서 요 사전기획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좀 중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던 사전기획 프로젝트를 하나 좀 간략화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별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배치와 조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시고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보고요. 그 모형이 나오게 된 사용자 요구사항의 설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별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한 각 팀에 대해서 상호 간에 평가해보고 저희가 나중에 QR코드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투표해서 이제 상위 3개 팀 정도 우수팀 선정해서 따로 조금 준비된 선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만드는 도중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스케치 촬영이나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인터뷰 한 2-3분 정도 요청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샘플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는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인데요. 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북쪽에 교사동이 있고 남쪽에는 운동장이 있는데 이 운동장 전체가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배치 가능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서쪽에 주차장이나 완충녹지, 또 보행자 부출 입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도 배치를 할 때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사동, 북쪽에 있는 교사동과 연결복도 같은 것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서 그 건물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 건물에 들어가야 할지를 정리한 표인데요. 일단 이 표에 적혀 있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저희 어떤 사용자, 그러니까 운영자가 됐든 외부 사용자가 됐든 내부 사용자가 됐든 각 사용자, 어떤 사용자가 이 건물을 쓸 것이고 그 사용자별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지, 소음 관계라든지 동선 관계라든지 이용 시간이 어떻든지 하는 그 설정을 각 팀별로 각자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이 가능하시고, 또 필요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이름을 조정하시는 것도 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을, 원래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복합건축물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쓰던 방식인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좀 심플하게 접근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쓰지 않고 모듈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둑판처럼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이따가 그 교구제 나눠 드릴 건데 거기 보면 모는 종이처럼 이제 칸칸이 그려져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마지홀이 계획 면적 1.0 모듈이 여기 나오는군요.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칸에 한 칸만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1.5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칸 반을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다목적실하고 도서관은 저희가 약간의 자유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듈을 조금 크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교구제들은 대부분 좀 작업하시기 쉽게 잘라서 블록 형태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다목적실과 도서관은 원하시는 사이즈와 모양으로 잘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현실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 코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있는 저희가 나눠드린 블록 중에 아마 회색 블럭일 거예요. 요거는 각 층마다 동일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제가 건물 배치한 결정, 평면 조닝, 그리고 각 층별 모형을 수직으로 연결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순서가 중요하진 않고 동시에 이루어져도 되고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결과물만 나오면 되고요. 그 건물 배치한 결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배치도를 크게 뽑아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전체 배치 중에서 운동장이 크게 나와 있는 그 종이를 나눠 드릴 거고 그걸 활용해서 그 주변 상황에 맞게 어디에 건물이 위치하면 좋겠다 하는 거 먼저 논의를 해보시고 그 각 건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 대한 바닥판을 자르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준은 14칸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그 모양이나 사이즈는 또 그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면 조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아이소핑크라고 하는데요. 그 핑크색 재료로 된 블럭들을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것들 저희 레고 블럭처럼 조합을 해서 그 방금 만드신 바닥판마다 1, 2, 3층 바닥판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서관이랑 다목적실은 재료를 자유롭게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 배치할 때 그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하고 이용자 동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발표하실 때 어쨌든 이 건물이 왜 이런 계획안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자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습하실 때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어떤 사용자가 쓸 건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은 뭔지를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따로 적어서 뭐 그 운동장 바닥에 붙여 주셔도 되고 모형에다가 붙여 주셔도 되고 나중에 설명하기 좋게 자유롭게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층별 모형을 수직으로 연결한다고 써놨는데 이 이유는 그 세 개의 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고 이제 발표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계획안을 설득력 있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어떤 사용자가 설정이 되었고 어떤 요구사항을 생각했고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조별로 5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호평가해서 우수팀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저희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운동장이 있으면 이 중 어딘가에 건물이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배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 층을 쌓아놨죠. 세 개 층을 쌓아놔서 한눈에 이 각 층별 레이아웃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블럭들을 배치를 하고 가운데 남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도나 또는 외부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실습을 시작하실 건데요. 그 선생님들 그 재료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실습 시간은 일단 3시 20분까지로 잡아놨는데 일단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 봐서 빨리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종료 시간을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배치하실 때 잠깐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교사동의 동측 부분 6m 도로라고 써 있는데 이쪽에도 그 보행자용 부출 입구가 있고요. 이 어린이공원 너머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보행자분들은 요 동쪽 구간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라고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차량 동선이고 동쪽은 보행자 동선이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고민하실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만드실 때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발표하는 거 꼭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꼭 그 어떤 사용자 설정했는지랑 사용자 요구사항 무엇인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열심히 참석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조금 일찍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각 조별로 저희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용자와 요구 조건들이 있었고 또 왜 그것들이 이런 형태를 이루는데 근거가 되었는지 지금 작품 앞에 가지고 계신 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부터. 네, 그러면 자 1조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런 건물이 계획되었는지 발표자분 한 분만 일어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모형은 잘 보이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저희 화면 띄워드릴까요? 예, 화면 띄워드릴 거니까 앉아서 해주셔. 발표자 한 분만 일어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의 대전교육청 김선웅입니다. 일단은 이 건물을 배치하기 전에 그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있어서 좀 들어왔을 때 이 복합시설 앞에 법적으로 맞는 주차 대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운동장 반쪽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반은 좀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일단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품터, 예술품터, 사무실 맞이방을 배치했고요. 2층은 도서관을 배치했고 또 반대편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다음에 3층에는 늘범교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2층과 3층에 연결복도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게 배치를 시켰고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복합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1층과 2층 절반은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외부인과 구별, 그래서 2층과 2층 중간을 좀 나눠서 외부인들과의 구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학년별로 도서를 마련해 주세요. 마련을 할 거고요. 외부인과 학생 동선을 최대한 분리시켜서 저희가 1층, 2층 중간, 그다음에 2층, 3층을 이렇게 복합시설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복합시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선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신 것 같고 주차까지 또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조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2조 단양군청 현안사업팀장 이충입니다. 저희 조는 일단 보행자 출입구 쪽에 주차장 있는 쪽과 현재 있는 어린이 공원 쪽 두 가지 안을 좀 고려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교실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출입문을 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늘봄 교실을 1층에 배치하고 고학년 학생들의 늘봄 교실은 2층과 3층에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미래품터를 한 층에 배치하고 예술품터와 다목적실을 함께 배치하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좀 고려를 했고요. 화장실을 북쪽으로 배치하고 도서관과 다목적실은 남쪽 방향으로 배치해서 그 해가 되는 방향도 약간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동과 연결복도는 2층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고 외부인들은 어린이 공원 쪽으로 해서 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주변 여건을 잘 활용을 해주신 것 같고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그 저학년 늘봄 교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고 그리고 향까지 고려해 주셔서 저희 엘리베이터라든지 코어들이 북쪽에 가고 조금 햇빛이 비치면 예쁠 것 같은 그 도서관이나 다목적실 남측에 배치해주는 계획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되시면 3조 발표 부탁드립니다. 3조가 3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대덕구청 에 근무하는 김종범입니다. 저희는 고려한 부분이 일단 배치에서 계획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아까 교육받을 때 보니까 남양 배치를 좀 고려를 좀 했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이제 저학년동 어린이 공원 쪽으로 배치를 했을 건데 저희는 이 학교 교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운동장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측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피로트리 세우고 그래서 이제 완충노치 쪽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 배치를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바로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완충노초 쪽이 25m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쪽 면은 코어를 좀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뒤쪽에서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장 쪽으로 전면을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줘서 그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남양 배치 위주로 그리고 또 개방감 확보하면서 주차해서 이동할 때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배치 계획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2층에는 지금 피로티 구조라 이제 1층은 이제 피로티 2층이 들어가 있고 2층은 이제 도서관 그리고 마지방, 로비, 연결복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학생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한 층에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마지방은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로비에서 대기하는 공간에서 학부모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연결복도를 2층에 두었는데요. 그래서 관리동하고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 관리동 쪽에서도 이제 접근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2층 부분은 이제 공간 구성을 해봤고요. 3층은 넓은 교실을 넣었고요. 넓은 교실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간층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넓은 교실은 한쪽에 치우쳐서 2층에 공간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둔 이유는 3층에 이제 다목적실이 있고 또 2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소음 부분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넓은 교실을 중간에 연결을 해서 그 소음 부분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층은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해봤고요. 3층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목적실 그리고 예술품터, 미래품터 이제 그 세 가지 용도로 해서 이제 공간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구성할 때 층고 높이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서 높은 층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연계돼서 예술품터하고 미래품터가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처음으로 4층짜리 건물이 나왔고 기존의 운동장 면적을 좀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활용해서 주차장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소음 관계 때문에 도서관하고 다목적실을 중간에 그 늘봄교실이라는 그 완충 장치를 통해서 분리를 해주셨고 심지어 그 다목적실의 어떤 층고까지 고려해서 가장 최상층에 배치해주시고 조망과 향까지 고려해주신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계획안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조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온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일단 이 초등학교라고 컨셉을 잡고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완충녹지 쪽에 이제 이미 주차가 계획돼 있어서 어떤 건물이든 요즘은 주차를 제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잡은 이유는 주차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배치가 되면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기 편하겠다 싶어서 우선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보행자 보출입구부터 주차장까지 보시면 이제 로비가 가장 보이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바로 앞쪽에 배치를 하고 저희가 1, 2, 3층마다 공간의 특색을 주었는데요. 우선 늘본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 배치하고 해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남쪽 방향으로 배치를 했고 저희가 도서관 같은 부분은 2층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도서관은 좀 원래 기존의 이미지가 조용하고 이제 말도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는 공간이지만 저희 복합화 같은 곳으로 저희가 시끄럽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좀 기본적인 개념을 탈피했는 그런 계획을 해봤고요. 또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목적실하고 예술품터 뭐 특별실 같은 실들을 다 한 번에 배치했는 이유는 일단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을 이용하기보다는 보통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공간에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3층에 크게 배치를 하고 그 위치에 이제 저희가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그 복합시설들 다녀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 동선 고려해서 코어를 조금 주차장에 가깝게 계획을 해주셨고 또 늘본교실에 대해서 향도 고려해주시고 또 도서관은 반드시 조용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조금 깨부순 조금 재밌는 계획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조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조 발표 맡은 음성군청 이민섭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배치 고려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동선하고 접근성 그리고 이제 소음인데요. 일단 교사동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2층에 연결 복도를 했는데 2층에 저희가 넣은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방과 후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넘어올 텐데 3층에 두게 되면은 3층에서 1층까지 이제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층에 연결 복도를 설치해가지고 1층, 2층, 3층 전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층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1층 이제 2층하고 3층은 학생들 전용으로 배치를 했고요. 1층은 이제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1층하고 2층에 도서관이 모두 있습니다. 1층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2층은 학생들 약간 어린이 도서관식으로 어린이 맞춤식으로 도서관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제가 소음을 중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서관하고 이제 그 예술 품태 같은 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 다목적실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음 소음 문제로 인해서 별도로 구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3층에는 이제 늘본 교실 5개 교실을 다 배치를 했는데 공간 활용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변형 벽체를 2개, 3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동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연결 복도를 그래서 2층에 둠으로써 그 모든 층에 있는 학생이나 이용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활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해주셨고 도서관도 둘로 이용자별로 분할을 해주셨던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본 교실 가변형 벽체 사용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진행했던 사전 기획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금 오늘 실습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진행된 결과물을 조금 잠깐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결과 발표하려고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사용자가 그 늘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학교 학생이 대다수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부출입구라든지 이런 외부 동선보다는 교사동과의 연결성, 그리고 어린이공원과의 연결성,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 연결성을 고려해서 그 건물이 운동장 동측에 배치가 돼 있고요. 1층을 그 공공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쉬어가는 마지홀 같은 것들 1층에 있고, 또 그 1층에 필로티로 외부 공간 놀이마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목적실하고 폴딩 도어로 이제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필로티는 추후에 막게 되면 실내 공간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까지 고려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 본 늘봄 교실을 가장 프라이빗한 3층에 몰아서 배치를 했고, 그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커먼 스페이스를 만들어줬어요. 도서관을 복층으로 구성을 했다 보니까 이 3층과 2층의 도서관이 모두 동선이 연결이 됐고, 2층의 도서관, 사무실, 미래품터, 예술품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연결 통로는 여기 1층에 1층 북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이 연결 통로고, 2층에 여기 연결 통로라고 표시된 거는 그걸 덮어주는 이제 그 지붕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던 저희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의 그 사전기획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용자와 요구 조건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나 그 같은 대지에서도 이렇게나 다양한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사전기획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3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등은 1조 축하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네. 네, 2등은요 4조입니다. 4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등은 네, 1등은 3조 축하드립니다.